대구의 거물 홍준표가 머리 텅 빈 니들이 폰만 잡고 다녔다며 대구 국회의원들을 향해 쌍욕 섞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삼성과 SK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사면 초과에 몰린 추경호. 내란 혐의 재판까지 안고 왜 이렇게 다급해졌는지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내에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지역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등을 가리켜 반도체 투자 발표에 시비를 걸고 있지만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구가 쇠락한 건 지역 정치인들 탓이라며 일할 줄도 모르고 머릿속이 텅 빈 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폼 잡고 으스대고 설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당선인께서도 대구 가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비틀었다 압박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저 하나 물어볼게요. 추경호 당선인한테. 추경호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공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를 약속했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아시아 2 공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팔 비틀면 됩니까? 팔 비틀어서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추경호, 이철우 두 이제 대구 경북 당선인 또는 현직 지사가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볼까요? 좀 공허하게 들리실 텐데 직접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발표는 영남과 호남을 또다시 갈라치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과 주주들은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특정 지역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국가 지원이 발표됐지만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기획으로 기업 입지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권을 맡고 있으면 저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은 해낼 수는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에 어제 발표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정과제로 AI 국가를 만든다고 했고 실제로 그리고 5국 상특을 얘기하면서 지방 분권 강화를 얘기하는데 어제 발표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국가 대개혁 프로젝트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윤석열이 끝까지 했으면은 지금 3년이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3년이 아니고 나라 망했겠지. 예, 상당히 이 반도체 메모리 이런 부분은 속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신에서도 보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반도체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를 다시 한번 이게 정점을 찍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신에서도 되게 관심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위상은 진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지만 김희석 국무총리가 이제 했던 발언이 진짜 20년 뒤에는 해방 100년이에요. 2045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의 초입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정권사에서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도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이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만 되돌아봐도 지금 우리 반도체나 메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러 줄 서 있고 예약할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또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 위상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 되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리 바라보고 AI 시대에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를 컨트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로 만들어지는 전 초입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5년 전인가요? 5년도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JP 모건인가 골드만삭스에서
2060년에 뭐 대한민국, 뭐 2050년에 대한민국 이런 걸 보고서가 있었는데 당시 어떻게 예상했냐면 우리나라는 그 다른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면 개발도상 국가보다 나라의 구조가 더 안 좋을 거다, 흔들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 당시 왜 그러냐? 그 당시 기준만 보고, 당시 기준은 뭐냐?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었던 기준만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동차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들고 이제 요 정도에서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다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정도 연도가 되면은 인구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보다 못 살 거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예. 이걸 예측을 못한 겁니다. 이 AI 시대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어제의 투자와 이 정부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고 반도체에서 제작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AI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투자 발표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제 있었어요. 네. 그냥 정부에서 뭐 하나보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야. 그렇죠. 예, 엄청난 사건이 네. 있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궁금하다 이거. 청와대 관계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거를 지금 맹비난하고 진짜 말도 있어. 안 돼. 진짜 미치겠어. 그런 거를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요 두 가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거 진짜. 삼성과 SK 등이 4,700조 4,7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4,700조. 가늠이 안 간다. 4,000조. 처음 들어봐. 와. 4,700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의 대표 대통령 예. 기업인들에게 90도 인사를 한. 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와, 거기가 지금 어떻게 결정된 건지 너무 궁금한 거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와, 소름 돋는다. 저런 이거. 장면 처음 보네요, 진짜. 회장들이 죽을 맛이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단 좀 소소한 얘기인데 이것도 큰 메시지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결정된 거고 혹시 사전에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 같이 좀 손을 잡고 이렇게 뭐 올린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어요. 네. 그럴 때 좀 서로 인사를 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나는 큰절을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셨어요. 기업인한테? 네네, 내가 큰절 하고 싶은데서 그 큰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요 정도만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그 정도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최욱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국토 균형 발전과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일이잖아요. 네. 시간적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어떤 AI 그렇습니다. 산업 이거를 교차해서 만들어 가는데 뭐가 꽁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러니까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 할 수도 있어요. AI를 먼저 해야 국토 균형 발전을 하지. 국토 균형 이거를 한꺼번에 응축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숫자가 1조에 0이 몇 개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숫자에 밝으시니까. 너 출처 박지 않은데? 12개 들어가더라고요. 1조에 12개가 들어가요. 0이 12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을 때 네. 제가 언론인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뭐냐면 계속 숫자를 물어봤어요. 알려달라고 네.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닫다 보니 약간은 좀 예측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가 900조였고 아, 최고가 2,000조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다 틀렸다. 나중에 좀 창피할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짐작을 했지만 이 숫자는 네. 상상을 못한 와, 숫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AI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좁은 어떤 뭐 지역끼리, 사람끼리,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실리콘밸리랑 경쟁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TSMC, PSMC랑 네네.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 시시하게 더 팍팍 이런 표현 자주 쓰시거든요. 예. 그걸로는 경쟁 안 된다. 그걸로 무슨 뭐 세상이 달라지냐라고 음. 했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 건 사실은 기업이 그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고마우냐? 나머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있는 뭐 규제라던가 내지 뭐 인프라. 행정적인 부분, 인프라 이거는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서로 믿으니까 그 큰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와. 할 수 있겠죠. 네네. 와.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면은 쉽게 결정. 결정 못하지.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많이 네. 나오니까. 와. 근데 이제 이게 투자 계획 발표였는데 이게 좀 임기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는 또 진짜로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일단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테면 말로만 하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겁니다. 첫째, 가장 용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네. 경우는 기업이 직접 발표도 했잖아요. 확 당겨버리겠다. 네, 속도를 엄청 낸다고 속도를 하던데요. 내겠다라고 네. 말했고 네. 이게 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지역이 기회가 더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령 지금 서남권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돼서 뭐 5조에서 20조 정도 사이에 여력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행정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간 것도 크단 말이에요. 어. 그 얘기인즉슨 뭔가 준비만 되면은 다른 곳에서조차도 동시다발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막연하게 뭐 100년 대계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이 되게 중요한 세계와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속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실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임기 내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임기 내에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전체 다 결실을 다 맺는다라기보다 임기 네. 내부터도 어. 결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임기 내. 네. 야, 너 축구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야. 임기 내야. 이게 핵심이야. 아, 전체가 네. 제가 전부 다 완성이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좀 네. 과장 좀 하죠. 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네, 거다. 점점점 눈에 보이는 증가와 와.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와. 진짜 되네.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무슨 뭐 외국인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긴 좋은가 봐. 원래 좋으면 더 비난하잖아.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일부만 영상으로 좀 추려봤거든요.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 좀 잘 봐주시고 요거를 팩트로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 차별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아, 정말 괜히 충격적인 반응인데 뭐 기업을 비틀어 가지고 호남으로 보냈다라는 네, 얘기야.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요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비튼다고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을 당연하죠.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없다라는 네. 거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좀 재밌는 말을 해서 검색어에 올라간 말이 조족지혈이라는 게 조족지혈.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누적된 다른 지역의 투자들을 다 합쳐 본다면 요건 세 발의 피다. 이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막 IMF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네. 나를 이 중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운명이 좀 더디 나에게 기회를 준 모양이다라는 네. 말씀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네. 저는 호남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지대를 지출해서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그 펩 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과밀하고 비싼 도쿄나 홍콩 같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예.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 보잖아요. 네. 뭐 가령 뭐 베트남이라도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공간들을 보는 이유는 왜예요? 거기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지대 구입이라던가 네,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투자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되려 이 조족지혈로 지금까지 조금은 외면당했던 게 어쩌면 여기여야만 하는 지금 필연적 이유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용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지 마련도 쉽지가 않았던 예.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에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호남에서 많은 준비가 그렇더라고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 문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돼서 나름의 재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 소위 말하는 총알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최적지야, 최적지. 이 조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나왔던 분들 조금 이름을 다 기억해 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공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서남권에 가셨잖아요. 곧 있으면 충청권에 직접 가시거든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네. 그래서 요 발표를 좀 세부 사항을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영남권도 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아까 봤던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나 한번 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또 지원 의사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통합 의사 그리고 행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면 1차거든요. 숫자가 좀 안 맞을 거예요. 4,700조 네네네. 정도인데 왜 아직 이 정부 발표가 다 4,700조에 닿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여지가 있고요. 아. 2차, 3차도 남아 있고요. 지방 정부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면. 잘 되고 그렇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약간 네. 약간 농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당연히 협조가 잘 돼야 맞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더 마련하고 더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지금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지야. 부지,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이제 물인데, 예. 조선일보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호남에는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조선일보가.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이 네. 요걸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그거를 우리 또 조선일보에게 한번 바쳐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에 확보하고 있는 댐 중에서 현재 여유량하고 일부 조정량을 하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예, 현재 상태로 저희 수자원공사만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고 타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 가지고 있는 댐, 그리고 발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 댐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만 톤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부하고 협의해서 댐 증구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 용수 문제는 걱정을 하시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요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즉흥적으로 발언권 기회 받고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뭐 부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부연할 거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거 좀 흠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경제 6.29 선언 아니냐라는 지금 커뮤니티에 말이 돌고 있고, 그 6.29 선언으로 완전히 민주화가 바뀌었던 것처럼 네. 요번 이 발표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가 바뀔 것 같은 정말 아주 중요한 퀀텀 모먼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논리로서 이제 요거 제가 비서실장 말을 조금 인용을 할게요. 사실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긴 했습니다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좀 반대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좀 발목 잡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좀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을 그렇습니다.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들어설 예정이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자인 SK가 사실상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장 팹 유치도 쉽지 않아 대구가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 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예정 부지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전력 등 기본시설 공사는 27일 모두 끝나는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애초 대구시는 2023년 12월 SK CNC, SK 리치 운용, 아토 리서치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8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연말 사실상 SK 측이 손을 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SK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SK그룹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알파시티 데이터 센터는 40메가와트급이지만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25배나 큰 규모인 1기가와트급이어서 그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보면 아예 AI 데이터 센터는 발전소와 같이 지어버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를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한다.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2년 반이 흘렀지만 대구시는 데이터 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데이터 건립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또 SK 외에 당초 투자를 계획했던 컨소시엄에서도 새로운 운용사를 물색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컨소시엄에 남아있는 투자사와 시공사 등이 SK를 대신할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찾겠다는 건데, 성사되더라도 토지 매입과 설계, 시공 등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충청 지역 반도체 투자가 패키징뿐 아니라 전 공정 생산 라인인 팹을 짓는 게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풍부한 전력과 용수, 인재 등의 강점을 내세워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센서 반도체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은 대세를 읽고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 여러분,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팹 투자 발표 이후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존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규탄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위한 냉철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왜 호남이냐고 투정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반도체 수요 폭발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추론의 단계로 넘어오며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 앞으로 피지컬 AI로 확장될 때 시장이 10배,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대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국내 기업 총수들과 손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대체불가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세를 읽어야 합니다. 사소한 노이즈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해일 앞에 언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호남 반도체 팹 투자는 먼저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간 매우 공정한 결정입니다. 호남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에너지가 동시에 공급되는 드문 곳으로 전력 여유가 있고 신규 송전선로에 부담이 없으며 대규모 부지의 확보도 용이합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투자는 아리백 달성과 인프라 확보라는 생존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야합이나 지역 역차별로 몰아세우는 것은 거시적인 산업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찾을 때 경북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한파 속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42만 개의 종이약을 접어보내고 대기업 CEO에게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오직 감정적인 호소와 퍼포먼스에만 의존했습니다.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를 냉철하게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경북은 또다시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TK 소외론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감정에 기대어 과거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가리려는 정략적 서사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그만하고 세상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에 죄를 뿌린다고 대구 경북의 미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반 조성이 잘된 국가 산단들이 즐비합니다. 용수 또한 어느 지역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첨단 기업들의 현실적 요구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규모 집적된 태양광 단지의 조성이고 그 가널성을 극복할 양수발전소와 BESS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여기에 인력을 맞이할 정주 여건까지 지역의 민학관이 앞장서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분명 내일의 주인은 우리일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다음 순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투쟁 대신 경북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인 세계적 수준의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리적인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부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에 악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정확히 읽고 미래를 개척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성숙한 상황인식과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